귀청을 찢을 듯한 헬리콥터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잠시 후에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소방항공대 대원이 내려오는데요. 도착한 곳은 도봉산 자원봉 인근의 산중터. 40대 여성이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데요. 산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15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한 것입니다. 사고 장소는 한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 그런 바위길이었습니다. 그 바위길을 갔다가 한 40대 여자분이 손으로 의탁해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지시면서 한 15m 가량을 구르면서 저희가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지상 대원들이 먼저 이렇게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도착해서 부상용들을 확인해. 사고 현장에는 이미 경찰 산악구조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고자에 대한 한 차례 응급처치가 진행됐지만 왼쪽 발목이 꺾인 터라 추가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 소방항공대원은 꺾인 발목을 조심스럽게 제자리로 돌린 후 나무 판자를 이용해 가까스로 발을 고정합니다. 응급처치가 끝나자 구조대원들은 다 함께 사고자를 들것에 옮겨 구조 헬기 가까이로 이동합니다. 공중에서 대기 중이던 헬기가 밧줄을 내려보내고 사고 여성을 실어 병원으로 향합니다. 지난 3월에도 북한산 용혈봉 정상에서 2명의 등산객이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50m 아래 바위에서 발견된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함께 떨어진 남자도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등산. 여름이 무르익어가면서 산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산에 오를 경우 이처럼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산악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만 5천여 명이 등산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정상에 오른 뒤 긴장이 풀린 채 내려오다 사고를 당한 셈입니다. 산으로는 북한산이 2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관악산 17.3%로 2위를 차지했고 도봉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산악사고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산악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주로 발을 헛디뎌 추락하거나 발목을 삐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 산세가 험한 북한산과 관악산, 도봉산은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실족으로 인한 추락이었습니다. 도심 속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등산. 하지만 순간의 방심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안전한 산행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산에 가기 전에 반드시 일기예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은 평지보다 날씨 변화가 심한데요. 따라서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 해지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하산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항상 여분의 옷, 특히 겉옷 한 벌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땀이 잘 마르지 않는 면 소재의 옷을 입기보다는 보온 기능이 있고 땀이 잘 마르는 울이나 폴리에스테르 재질이 좋습니다. 또 들뜬 마음에 등산 코스를 무리하게 정하지 말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산행 전 산행 코스와 난이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산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119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형 특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험성이라고 하면 바위라든가 암벽이라든가 계곡 이런 또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요소로 안전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안전장구를 갖다가 준비가 좀 미흡한 경우가 있는데요. 슬리퍼라든가 구두 같은 것을 신고 산행을 하시는 경우가 또 있고요. 산에 가서 이제 음주를 하시는 경우, 또 등산로가 아닌 그 유해지를 갖다가 보행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안전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삶을 위한 등산. 하지만 자신의 체력을 과신해 준비 없이 산을 오른다면 오히려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집어삼킬 듯이 무서운 기세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거대한 불길에 주인은 대나처럼 밝은데요. 찜질방에서 불이 나면서 손님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나 그 외벽에 외부에 그 적재해둔 장작더미에서 그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불로 인하여 그 가스 배관 파손으로 연소가 가스 누출 화재로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찜질방 외부에서 시작된 불은 변압기를 태우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봐도 하염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데요. 이 불로 찜질방에 있던 손님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찜질방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찜질방 화재 사고. 최근 전국의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찜질방과 노래방, DVD방까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최근 대형 화재 사고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나 스리랑카인을 포함해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미로처럼 되어 있는 내부 구조에 비상문과 연결된 통로가 룸이나 창고로 불법 개조돼 손님들이 출구를 찾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건물 연면적에 따라 소화기, 유도등, 경보설비, 옥내 소화전, 스프링쿨러 등 각종 소방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업주들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는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가 가장 많은데요. 부산 서면 노래방 화재 사건에서도 사망자 9명이 모두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통계적으로는 화재 발생 시 60% 이상의 사망은 화상보다 연기에 의한 것입니다. 숨을 참고 빨리 출구를 찾아 도망치면 살 것 같지만 한번 유독가스를 들이마시게 되면 정신을 잃게 되기 십상입니다. 더구나 연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므로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명피해의 주 원인은 그 연기로 인한 그 유독가스입니다. 이 유독가스는 그 수직상으로 그 계단으로 하면은 초당 이게 3에서 5m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연소 확산이 됩니다. 이 불로 인하여 연기에 의해서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점을 유의해 가지고 이런 다중이용 시설은 신속하게 그 내부 인원이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당산동 찜질방 화재 사고. 사람이 붐비는 다중이용시설에선 전기와 가스 시설 점검을 꾸준히 하고 비상구를 깨끗이 하는 노력. 소홀히 해선 안 되겠습니다.